자, 3번 같은 경우는 음, 우리가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있잖아. 과연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뭘까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집중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반대로 뒤집어서 이해하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흔하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집중하지 못하는 거는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하니까,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하니까 생긴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게 오히려 뇌의 효율과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마냥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 이 지문에 따르면 우리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이유는 뭐라고 하니? 알아? 불규칙적인 거죠. 불규칙적인 게 여기서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핵심을 맨 처음에서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은 불규칙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땐 했다가 어쩔 땐 안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을 미리 말하고 설명하는 두 갈식 서술이죠. 그래서 그 불규칙적이다는 게 1번 문장에서 to irregularly 요거 잡으면 되죠. 자, 그래서 2번 문장 보면은 2번 문장에서는 뭐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스케줄이나 특정한 리듬 없이 뭔가를 했다가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뇌는 효과적으로 거르는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 똑같은 얘기죠. 특정한 규칙 없이 행동을 하면 우리의 뇌는 효과적으로 필터, 거르는 능력. 이 거르는 능력이 뭘 얘기하는 거야? 거르는 게 불필요한 거를 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집중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르는 능력을 상실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번 문장은 뭐라 그래?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해결책. 그래서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규칙성을 갖춰서 regulate, 조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갖춰서 행동을 통제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죠. 그리고 4번부터 7번은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4번부터 7번은 사례를 통한 설명이죠. 이게 글의 흐름이고요. 4번 문장은 그래서 4번 문장부터는 7번까지 쭉 하나씩 읽어볼게요. 그래서 nutrition, 영양, 우리가 먹는 거, 섭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sticking to a fixed time, plan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그러니까 우리 stick to, 스티커가 붙이는 거잖아. stick to는 뭐뭐에 달라붙다, 고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거 제대로 하고 싶으면 어디 가시면 돼요? 아침 제대로 정확한 시간에 먹고, 점심 정확한 시간에 먹고, 저녁 정확한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좀 있으면 하죠. 네, 밀리터리요. 네. 거기 가시면 야무지게 챙겨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 해준다? Your metabolism, 너의 몸의 신진대사가 적응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배고픔을 오히려 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자, 이거는 제가 사실은 느껴야 될 교훈이죠. 제가 살이 디룩디룩 찌는 데는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망할 놈의 야식이거든요. 야식이랑 술. 그래서 요거 강사들은 집에 일찍 가요. 11시야. 10시에 끝나면 은행원들도 은행 4시에 닫는다고 해서 야호 집에 가자 이거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도 5시에 니네 학교한다고 해서 집에 간다 이게 아니거든. 끝나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래서 보통 학원 선생님들 칼퇴 아무리 빨리 해도 10시 10분, 10시 반, 11시, 그리고 늦으면 1시, 2시 내쉬는 기간에. 그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 맨날 늦게 가면 생각해봐. 학원 강사들 조금 불쌍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저녁을 먹는다고 하면 배고프면 6, 7시쯤 먹죠. 근데 학원 강사는 6시, 7시에 밥을 못 먹어요. 왜? 몇 대? 니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오잖아. 그러니까 일단 10시까지는 아무것도 못 해요. 뭐 먹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먹으려면 5시 이전에 먹거나 아니면 일감을 줄이거나. 그죠? 뭐 7시에 수업을 그냥 안 해버린다든가. 근데 그런 미친놈이 어딨어. 잘 밥을 굶지.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끼니를 제대로 먹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제 우린 또 늦게 퇴근하잖아. 그만큼 장점일 수도 있지만 우린 늦게 출근하죠.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죠. 왜? 아침 먹을 때 꿈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양이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몸에 안 좋은 사람들이 좀 많거든. 그래서 저는 학원 강사 한다고 하면 일단 디폴트는 비춥니다. 근데 그냥 모든 일정이 일반인들에서 살짝 느려진 채로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고정도 아니죠. 왜 고정도 아니냐면 니네가 시험 보는 때는 또 시험에 맞춰야 되고 시험 끝나면 다시 이완했다가 다시 또 시험 오면 또 쪼이고 이완했다 쪼이고 이완했다 쪼이고 이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축구 선수들처럼 수능 강사하면 좀 좋을 것 같은 게 수능 강사는 12월 빠르면 12월 느리면 1월부터 쫙 스트레이트로 달려서 11월에 애들 졸업시키고 11월부터 1월까지 학원 문 닫아. 그리고 이제 1월에 애들 다 모으고 이제 다시 시작. 너네가 이제 흔히 아는 뭐 조정식, 현우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수능 강사. 근데 또 수능 강사는 11월에 끝난다고 해서 막 1월까지 푹 쉬는 사람은 없고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이제 조교들 쫙 앉혀놓고 다음 교재 개발해야 되니까. 응. 수능 강사들 많이 못 쉬죠. 근데 수능 강사들 진짜 스타 강사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수업하거든? 2, 3일. 나머지는 다 뭐 개꿀이잖아. 쉬니까. 쉬는 게 아니라 교재 연구하는 거야. 수업 연구하고 교재 연구. 물론 쉬기도 하겠지. 물론 쉬기도 하겠지.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학원 강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워라밸도 그렇게 챙기지도 못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제때에 맞춰서 먹으면 쓸데없이 허기질 일이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너의 belly는 start to rumble. rumble이 이런다. 그냥 뽀로로 소리 얘기한 거죠. 그래서 12시 반에, 낮 12시 반에 꼬르륵거리면 그건 좋지. 왜? 어차피 애초에 꼬르륵 걸릴 때 아니야. 그지? 근데 맨날 불규칙적으로 뭐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꼬르륵거리는 거야. 계속 먹고.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절대 피해야 되는 대표적인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그 간식거리. 나 학원에 간식거리 없죠. 너네가 선물로 주거나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면 난 간식거리 안 갖다 놓는단 말이야. 왜냐면 그거 이제 계속 주워 먹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찌면 나는 이제 자릿수가 바뀌거든? 자릿수가 바뀌면 학원 강사로서의 수명을 보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땐 괜찮아. 점심 먹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은 우리 그냥 뭐 하면 돼? 스낵 먹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메타볼리즘이 계속 이제 뭐지 얘? 왜 계속 이때 먹지? 그러니까 얘도 갈피를 못 잡는 거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똑같다. 우리가 뭐 한대? Put it on a media diet. 미디어 다이어트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해 봅시다. 영원아, 미디어 다이어트가 뭐야, 이거?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너무 불규칙적으로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 아니면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미디어를 예측 가능하도록. 예측 가능하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 체계적인 규칙성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절하는 것을 미디어 다이어트라고 하고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함정입니다. 다이어트라고 해서 체중 감량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도록 규칙성과 체계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 문장의 이 지문의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라고 보면은 이 미디어 다이어트 있지? 여기다 밑줄 긋고 미디어 다이어트가 뜻하는 바를 찾아 써라라는 문제가 일단 가장 출제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too irregularly. 자, 두 가지씩 서술은 맨 앞에 있는 요거 빈칸 추론 출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빈칸 문제도 출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심 내용이요. 그래서 주제나 제목 정도가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단어도 심심치 않게 빡세죠. 그래서 어휘 문제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도 틈틈이 잘 외워놓고 그러면서 내용 잘 숙지하고, 특히 미디어 다이어트가 뭔지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어법은 아직도 얘기 없어? 난 낸다 안 낸다? 근데 일단은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법은 그냥 맨 뒤로 미루려고요. 그래서 14번까지 논리적인 거랑 단어랑 내용만 빨리 훑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문법 싹 훑어줄게.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문법을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문법 보면은 우선순위 중요성 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시간 봐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좀 시험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자, 그러면은 어법은 일단 제끼고. 그래요. 너무, 물어봐. 아마 당연히 나오지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언질이 없었으면. 그러진 않을 거야. 백마고가 그러지는 않으시더라. 안 나오면 진짜 안 나와요. 규칙성을 통해서 집중력을 올리는 법이라고 하면 되고요. 어, 중심 내용, 어휘, 빈칸, 찾아쓰기.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시면 4번으로 오시면 되죠. 아우씨. 자, 4번. 4번은 좀 길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일단 4번 카메라 얘기야?
아니야?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4번? 영원아, 4번 뭐 얘기하는 거야? 자, 카메라 얘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카메라 얘기라고 하면. 자, 오브젝티브 무슨 뜻이야? 야, 오브젝트가 무슨 뜻이냐면, 오브젝트가 이 물체지. 얘가 왜 물체야? 니네 쳐다보지. 니네가 쳐다보는 거랑 얘가 존재하는 방향이 반대죠. 오브젝트는 반대편이라는 뜻이야. 자, 어쨌든. 자, 오브젝트는 잘 봐. 네가 보는 거, 얘가 보는 거, 내가 보는 거 다 어때? 공통적으로 얘를 바라보고 있죠. 너가 봐도 똑같고, 내가 봐도 똑같고, 너가 봐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객관적인 거야. 오브젝티브가. 알겠죠? 자, 그러면은 객관적인 관점이 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카메라의 철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건 카메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특성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객관적 관점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얘기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중심 내용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개털립니다. 자, 객관적 관점은 카메라의 철학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뭔가 빗대서 유사한 성질에 빗대서 객관적 관점이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설명하나 해서 봤더니 2번 문장과 3번 문장에서 카메라의 특성을 얘는 창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 window, 그다음에 the audience to be outside. 그러니까 창문이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밖에 있고 그 밖에서 얘를 바라본다라는 거야. 창문을 밖에서 이렇게 바라본다. 그럼 안에가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라고 했잖아요. 자, 카메라는 결국 창문이고요. 창문으로 사람과 사건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관객은 창문 밖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카메라는 결국 사건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얘는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문.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관객들은 창문 밖에서 들여다보는 건 맞는데 단 어떻게 해야 돼? 거리를 두셔야 돼요.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창문 내의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를 통해서, 즉 창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어른이 애를 때리고 있어. 미친 거죠. 당연히 개입을 해서 말려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야 돼요. 알고 보니까 아들과 아빠였는데 아들이 친구 집에 가서 2천만 원 가량의 현금을 훔쳐갖고 뒤지게 처맞고 있는 거라면 납득 가십니까? 아, 그러면 납득이 간대요. 자, 그러니까 어떤 내막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냉철하게 보기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딱 카메라에서 비춰지는 게 어른이 애를 때리는 것만 보고는 당연히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내막이 있다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촉법소년이 갑자기 칼을 들고 남자 아저씨를 찌르려고 해갖고 아저씨가 정당방해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맞아? 그럼 그렇게 해도 돼?
그럼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극단성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쭉 내려오면요. 자, 4번부터 8번은 한꺼번에 묶어서 보겠습니다. 4번부터 8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카메라는 최대한 정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있으면서 사람과 사건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괄목할 만한 건 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래. 카메라는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객들은 어떻게? 관객들은 냉담한, 그러니까 냉담한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카메라에서 비춰주는 게 노인이 구걸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동정감이나 그런 걸 절대 갖고 있지 말라는 거야. 아예 개인적인 감정을 절대 섞지 않은 채로 냉담한 관찰자로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최대한 정적으로 있으면서 사람 사건에 집중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감정적 거리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담한이랑 감정적 거리를 둔다는 게 같은 말인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9번. 카메라가 4번부터 8번 문장에서는 최대한 일단 정적으로 있어야 된다 했죠. 근데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한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띄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받으면 안 됩니다. 영원아 이거 소재 뭐라고? 카메라가 아니라 객관성이요. 알겠죠? 자, 원래 이 밑에 써야 되는데 밑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일단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객관적 관점이라는 건 제시하는 사람과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묘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냉담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냉담한이라는 건 뭐냐면 주관적 의견을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배제. 제거한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니네가 지문을 읽어보면 알았겠지만 단어 빡셉니다. 이거 그래서 어휘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어휘로 출제하기가 딱 좋다고 보고요. 근데 이거 놀라운 건 원래 어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법성이랑 결부시켜서 서술형 어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툭툭툭 보기로 몇 개 던져주거나 아니면 안 던져주면 지문에서 찾아가지고 어형 변화에 맞춰서 서술하라고 ABC 그거 동그라미 ABC 해갖고 찾아 쓰라는 거 있지? 그걸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어가 어려워서요. 자, 그래서 philosophy of camera라고 했지?
philosophy of camera랑 카메라 가지고 밑줄 그은 다음에 저거 뜻하는 거, 그럼 과연 객관적 관점이라는 게 뜻하는 게 뭐냐? 찾아서 있는 그대로 빈칸에 써라 라고 하는 내용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여기도 찾아쓰기 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만약에 백마고 쌤이잖아? 적당히 어려우면서 적당히, 왜냐면 이거 지문 길잖아. 서술형으로 하나 딱 적당히 시간 버리게 하는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냐면, 여기 빈칸을 뻥 뚫어. 그리고 앞에 관사 언을 살려놔. 어나 언으로 해놓고. 그리고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놓는 거야. 그럼 너네는 지문을 어떻게 외워? 이모셔널 디스턴스라고 외울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애들은 어버버버하게 만드는 거지. 자, 감정적 거리란 게 뭐랑 같은 말이야? 먼저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냉담이랑 똑같다 그랬지. 요거랑 여기에 똑같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imperson을 니네가 찾아. 그리고 저기 명사 자리지. 그래서 impersonality라고 잡아서 쓸 수 있는 애들을 물어보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찾아서 저기 빈칸 채우시오. 근데 또 impersonal 쓰면 털리는 것이. impersonality라고. 근데 백마고가 이런 문제 굉장히 사랑합니다.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이거 시험 문제 나왔다? 너네 나한테 밥 한 끼 사? 알겠지? 그래서 찾아쓰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요 놈은 이모셔널 디스턴스는 응용해서 빈칸 추론 출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것도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지금 키워드가 두 개로 찢어지지. 그래서 서술형 요약 문제 나올 수 있어. 서술형으로 요약 문제 쫙 써놓은 다음에 니네가 빈칸을 찾아 쓰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어형 찾아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요것도 백마고 단골 문제죠. 그래서 저는 요거 서술형 출제하면 제가 백마고 교사라면 이거 서술형으로 건들고 싶을 것 같아요. 요건 탄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문 자체도 길고요. 내용 자체도 생소하면서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잖아. 근데 그걸 좀 어렵게 얘기하는 지문이다 보니까 아마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문 정리할게요. 지운다. 지문 정리할게요. 자, 4번 지문은 뭐야? 카메라를 통한 영어나 소재 뭐라고? 좋아요. 관점이요. 카메라를 통한 객관적 관점에 대한 이해. 뭔가 주제가 굉장히 대학교 학부 교양 수준 느낌의 모모에 대한 이해. 자, 빈칸. 찾아쓰기. 어휘 판단. 요약. 요건 카멜레온입니다. 그냥 어떻게 출제돼도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깊게 야무지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5번 지문으로 가볼게요. 6번까지 할 수 있겠다. 24번. 자, 5번은 또 쉬워요.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모르냐? 유명한 타짜의 대사죠? 모르냐? 타짜 안 봤냐? 어? 타짜 봤어? 보진 않았는데, 아직 좀 보긴 좀 그래요. 자, 타짜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거든. 2006년에. 아직도 회자되는 명작이죠. 봤어? 안 봤어? 타짜 진짜 졸잼이야, 졸잼. 안 보고 죽으면 후회할 거야. 보고 죽어, 알겠지? 꼭 보고 죽어야 돼. 자. 그리고 너네 어차피 영화, 근데 보통 연극하는, 너 연극 배우 하고 싶어? 영화 배우 하고 싶어? 어? 둘 다. 영훈이는? 영화? 넌 좀 영화가 어울릴 것 같아. 카메라 핏이 좀 잘 받을 것 같아. 연극? 너네 연극 봐봤냐? 자주 보지? 너네는? 자주 봐야지. 안 봐? 연극을 하겠다는 애가 연극을 안 보면
뭐 이런 건가? 부활의 김태환 아저씨 알아? 맨날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괴짜같이 생긴 아저씨? 그런 것 같아. 그 아저씨가 그 작곡한 명곡 겁나 많거든? 근데 김태환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음악가라서 음악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 그런 감성인가? 왜냐면 기성 작품을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표절한다거나 이런다고 뭐 안 듣는데 노래를. 오늘 쓰기 싫어가지고. 아니, 그게 너한테 공부일 거야. 근데 연극이 나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낀 게 나도 해와 가서 근데 나는 다 정극은 잘 안 봤고 나 다 코믹극만 봤어.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쉽사리 도전을 못 하겠는 게 일단 첫째 해와는 차 가져가면 지옥일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정극을 볼 바에는 그냥 영화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넷플릭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코믹극 이런 거는 재밌으니까 막 19금 코믹극이랑 막 이런 거 막 봤거든? 근데 막 그런 거 진짜 재밌었어. 나는 그리고 연극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거는 관객이랑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니까 무대가 그러니까 막 2회차 공연을 가도 막 바뀌는 거야. 관객이 꿀잼이면 그러니까 코미디 빅리그도 똑같잖아. 코빅도 관객 진짜 재미없으면 뭔가 얘네도 기운 빠지니까. 근데 강의하는 사람들도 똑같거든. 수업하는데 애들 다 이러고 있어. 막 다 쳐자 막 이러면.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수업하기 싫겠어. 니네 하면은 맨날 다 학원 가서 수업 듣고 학교 가서는 이러고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때로는 좀 동질감도 느껴지면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매력을 느꼈는데 아씨 타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자, 어쨌든 꼭 보세요. 졸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타짜 2? 진짜 타짜 내가 3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2도 재밌긴 하거든? 근데 1은 어 2는 그냥 재밌기만 한데 1은 뭔가 재밌으면서 뭔가 여운이 남아. 뭔가 연출이라든가 대사라든가 그 배우들의 연기라든가 이런 게 2랑 넘사야. 2는 이제 막 탑이랑 신세경 연기하는 건 그냥 아 이쁘고 잘생긴 애들 이거잖아. 근데 1은 연기가 지려. 연기가 지립니다. 어쨌든 자 거짓말하면 신체에서 오는 반응들 있죠. 손톱을 물어뜯는다든가 다리를 떤다든가 어, 자꾸 딴 데를 본다든가 숨이 가빠진다든가 말이 빨라진다든가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그것 중에 하나죠. 여기서는 거짓말이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거짓말을 하면 어떤 게 느껴질 수도 있어? 들킬까 하는 공포가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신체적 반응에 대한 얘기인데 되게 이거를 어때?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공포감을 느끼면 왜 눈을 빨리 깜빡일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왜 빨리 깜빡여? 뭐가? 엄마가? 엄마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나면 좀 무섭긴 하죠. 자, 그치? 왜냐면 먹잇감이 되는 애는 포식자한테 잡아먹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 그 잡아먹히는 애일수록 눈이 이렇게 뭐였더라? 가운데로 가고 포식자일수록 눈이 옆으로 간다고. 뭐 했던 것 같거든? 뭐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이 맞다면. 왜냐면 얘는 포식자를 집중해야 되니까 먹잇감들은. 근데 포식자들은 어때?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넓게 봐야 되니까 이렇게 눈이 옆으로 밀렸다는 썰이 있더라고. 토끼는 막 수명이 토끼? 토끼는 뭐, 걔는 뭐 뭐든지 빠르잖아. 자, 일단 여기서도 얘기하는 건 이것도 카메라 셔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거야? 눈꺼풀의 속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1, 2번. 결국 셔터 속도는 뭐랑 같다? 눈꺼풀의 깜빡임 속도다. 그러니까 카메라 얘기한 게 아니라
눈꺼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문의 소재입니다. 자, 그럼 3, 4번. 3, 4번을 한꺼번에 보면 눈꺼풀에 깜빡이는 속도는 공포감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3, 4번 문장의 핵심이죠. 그리고 같은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5부터 7은 이제 사례를 통한 부연 설명. 아, 맞다. 채점한 거 안 봤을까봐 영훈이 저 본 김에 기억나서 얘기하는데 너 자꾸 이 단어를 이렇게 쓰길래 결과를 초래하다 할 때 이 초래는 이 초래가 아니에요. 아, 이에요. 알겠죠? 근데 요즘 너네가 코로나 이후에 학교 간 애들이 맞춤법을 많이 틀리더라고. 너네뿐만 아니라. 근데 요거 너 나중에 너 막 미디어 나와갖고 아유 윤영훈 배우님 뭐 요즘 잘 지내셨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아 요즘 뭐 안 좋은 결과 초래됐네요 이러면 있던 팬들도 도망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난 맞춤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좀 그래.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맞춤법 잘 못 맞추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뭐 너네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 특히 대학 갔을 때 너네가 뭐 교수님 특히 대학교 가서 대학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맞춤법 틀린 애들이야. 그럼 고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생기는 문제잖아. 알면 되잖아. 아, 근데 요즘은 많이 없긴 한데 나는 이게 더 나아. 죽이고 싶어, 진짜. 나 저출산 국가에서 진짜 이거 죽이면 안 되지만, 진짜. 근데 나도 그래. 그거 오히려 현명한 거죠. 잘한 거예요. 나도 뭔가 좀 틀릴 것 같으면 좀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똑똑한 거지. 괜히 굳이 이런 걸로 자기 이미지 깎아서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절대 없는 거거든. 모르는 건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돼, 안 돼, 이거. 이거 틀린 애들도 많고. 뭐 이런 거요. 그죠? 뭐 어려운 건 바라지도 않아. 이런 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면 나중에 너네 혹여나 국어 수능을 풀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몰라도, 혹시 모르지만, 그지? 자, 5번부터 7번은요, 동물 사례를 통한 거죠, 동물. 그래서 포유동물 예를 듭니다. 그 중에서도 치와와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치와와 얘기 쓰면은 팔만 아프니까 그냥 요약을 할게요. 포유동물은 다가오는 포식자를 인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빠릅니다. 왜? 눈을 감은 순간 포식자가 나한테 다가오면 나는 죽은 거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부터 9번. 자, 공포감이 높을수록 포식자에 대한 걱정이 높다라는 거고, 포식자에 대한 걱정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눈을 뜨는 시간 확보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눈을 계속 뜨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 눈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눈 깜빡임 속도를 올리면 된다라는
이런 진화론적,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두려울 때 눈이 깜빡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번부터 11번은 결국 뭐야? 인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야?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의 눈 깜빡임 속도는 평소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엄마한테 구라를 치고 있다. 너네가 혼이 담긴 구라를 치고 싶다. 뭐 어떻게 나중에 엄마 좀 보니까 여자친구 그죠? 여자친구가 너 또 PC방 갔지? 아니야 했을 때 눈 깜빡이다가 걸리면 백마고 출신이랑 그러니까 연애하시면 안 돼요. 백마고 출신 여자애들은 이 질문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백마고 출신이 여자애들이랑 연애하다가 눈 깜빡이면 이제 엿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출제해서 봐야지. 자, 너무 진부하죠? 그나마 시험의 출제가 서술형으로 된다라고 한다면요. 백마고에서는 별로 잘 출제는 안 하지만 특히 교과서에선 가능하지만 부교재에서는 이거 잘 안 해요. 그 8번 문장 보면 더비더비 구문이죠.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응용 영역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얘는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 있다라고 보냐면요. 8번 문장이 이 지문에서 핵심이거든요. 중심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으로 출제했을 때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쭉 보니까 단어 문제, 어휘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자, 유의어, 반의어 조만간 제가 나눠 드릴 텐데 그거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얘들아, 유반이요. 일단 교과서 제끼고 부교재만 먼저 외울까? 니네 지금 단어 외우니까 토할 것 같지? 그러니까 일단 뭐 교과서도 양이 너무 많으니까 교과서는 일단 제끼고 시간 너무 없으니까 저 일단 부교재만 만들게요, 그러면. 오케이. 자, 그리고 빈칸. 빈칸은 뭐냐면 똑같은 짓을 할 거다. 치와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 마지막 미괄식이죠? 이거 3번 빈칸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6번 지문이 10분 안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도전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21쪽 내용 정리하죠. 자, 21쪽은 뭐예요? 주제? 너네가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하면 돼? 두려울수록 눈을 더 빨리 깜빡거린다. 끝. 자, 어휘 빈칸, 응용영작. 이렇게 세 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용영작은 그거야. 조건 몇 개 주고, 니네 알아서 영작해라. 그런 문제 나오는 거예요. 조건 영작. 자, 6번 짐은 좀 빡세요. 29쪽. 저는 요거, 일단 당연히 출제는 당연히 100%될 거고요. 근데 이게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기대 좀 해볼게요. 가끔 백마고쌤들이 내 의중과는 다르게 어렵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쉽게 나오고 근데 뭐 그건 백마고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요거는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어려우니까 죽여버리자. 어려우니까 좀 봐주자.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이 두 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통은 당연히 너네가 고득점을 희망하는 거고 내가 너네 고득점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그럼 고득점을 만들 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어려운 게 어렵게 나올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쉬운 게 어렵게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이 논리 연구에서는. 이건 굉장히 대단히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감히 얘기를 해보고요. 자, 이거는 그래서 어차피 논리 독해 쓸 거는 딱히 없기는 해. 이거 내용이 그냥 금방 끝나긴 하는데, 자, 앵커가 뭐냐면, 너네 그 닷이야, 닷. 닷. 그 배 정박시킬 때 꽂는 거 있잖아. 바닥에다가. 닷. 앵커예요. 그래서 앵커링은 뭐냐면, 기준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기다가 포인트 찍고 저기다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 그래서 anchoring bias라고 하는데, 자, bias는 치우쳐졌다는 뜻이야. 치우쳐졌다. 그래서 편향적이다. 한쪽으로만 기울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점 편향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점 편향 예시를 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가 있을까? 이런 거야. 너네 배우들
청룡영화제나 뭐 이런 데서 시상할 때 고마운 사람 쭉 읽는 배우들 가끔 있잖아. 보면은 이제 보통 뭐라고 해? 왜 내 이름 안 불러줘? 이게 제일 일바고. 두 번째는 뭐야? 불러줬는데 왜 씨발 내가 맨 마지막이야? 그런 거지. 내가 그 국어래. 그 문법 개념 설명할 때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언어적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려는 습성이야. 그러니까 뭐를 중요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람은 윤영훈이라고 하지만 서양 애들은 영훈윤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를 더 중요하게 보겠냐라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기본적 본능으로 깔려 있어, 인간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항상 올바르고 논리적으로만 작용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게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원리나 특정한 규칙 없이 그냥 순서대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다고 쳐. 근데 이 기준점 편향은 뭐냐면 처음에 들어온 정보를 기준으로 딱 찍고 이제 그 다음 정보들을 그거에 맞춰서 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비논리적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지?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질문의 핵심이야. 그래서 anchoring bias는 cognitive error, 논리적인 오류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give more weight, 무게를 더 둔다라는 거예요. information, 정보에. 근데 그게 뭐야? arriving early, 좀 더 빨리 오는 놈한테. 그래서 1번 기준점 편향은 특정 기준 없이 먼저 접한 정보가 그 뒤에 접하는 정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인지적 오류다. 사실 이것도 두 가지씩이에요. 핵심 먼저 얘기하고 그걸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라는 동그라미 2번 문장까지 보면은요. Whatever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 무엇이든 너한테 첫 번째로 제공된 정보가 너가 뭔가 상황을 들어볼 때 그게 뭐가 된다? 첫 번째 들어오는 게 앵커가 되는 거야. 기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려워져요. 앵커를 뭐 하는 게? 바꾸는 게. 그러니까 한 번 딱 고정하면은 그걸 바꾸기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접하는 정보가 기준점이 되고 이 기준점은 한번 형성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바꾸기가 어렵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기준점의 형성이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기준점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3번부터 5번은 사례를 통한 세부 설명인 세부 설명. 그게 뭐냐면 부상자 분류 예시야. 자, 아픈 사람 분류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첫 진찰자가
그러니까 뭐 응급실 갔다 쳐.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레지던트나 응급의가 딱 처음 보자마자 환자 딱 봐. 내가 한번 응급실 한번 실려간 적 있거든? 응급실에 한번 기절해갖고 실려간 적 있어.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 다 뭐 했냐면 막 뭐 심장 검사하고 왜냐면 내가 군대 처음에 갔을 때 쓰러진 건 똑같은 이유로 쓰러졌거든. 군대 가서 뜀박질하고 있는데 내가 기절해서 쓰러진 적 있어. 근데 이제 전역하고 나서 그때는 막 심장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하면서 막 검사 막 1년 내내 했거든. 근데 심장 문제가 전혀 없어. 막 겁나 비싼 장비까지 다 들여서 막 검사를 해봤거든. 심장에 문제가 없대. 근데 이제 전역하고 한번 그러니까 이제 백병원에 실려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레지던트가 뭐라 했냐면 이거 공황장애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처음에 진찰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게 정신적 문제냐 신체적 문제냐라는 게 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 기준점 편향의 대표적인 희생자 아닙니까? 처음에 거기에 있던 군의관이 심장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심장 문제 2년 내내 따라다닌 거거든. 그래서 나 군대 있을 때 심장 다칠까봐 험한 훈련 하나도 안 했어요. 어. 나름 개꿀이. 아, 나름 나름이 아니라 개꿀이었죠. 피해자가 아니지 않아요? 그런가? 이거를 내 군대 동기들이랑 선임이랑 후임이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비공개 처리할게요. 근데 지금 이 몸으로 가도 어. 되는데요? 너넨 그냥 다 끌려가. 왜냐면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없어갖고, 너네는 이제 막 뭐, BTS급 활약을 하지 않는 이상, 니네가 만약에 오징어 게임 2에 갔는데 막, 또 그거 뭐 대박 쳤다? 그럼 이제, 너네 소속사가 알아서 국회의원에 가갖고, 야, 알지? 뭐 이거 한번 해줘야 돼. 그거 아니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서, 징집 대상자가 없어요. 너네는 그냥, 뭐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그 운동을 아예 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뭐 심각한 몸에 손상이 초래됐다. 막 정신적으로 너무 문제가 생겨서 옆에 있는 동기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심정이 자꾸 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면은 그냥 군대 가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근데 공부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18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맥시멈이에요. 그거보다 짧아질 수는 없어. 일단 우리 세대에서 18개월 미만으로 왜냐하면 애초에 군복무 단축 기간에 가장 맥시멈치가 18개월이었어. 근데 이 18개월 오는데 몇 년 걸린 줄 알아? 15년 걸렸어요. 끝났어요. 이제. 왜냐면 더 못 줄이는 게 여기서 더 줄이잖아? 그러면 현역 병사의 숫자가 너무 급감해 버려갖고 지금도 봤잖아. 러시아 막 예비군 동원하잖아. 예비군 개판이야. 나 지금 예비군 7년 차거든요. 나 데리고 가서 뭐 할 거야? 나 데리고 가면 처음이다. 이러고 있을 텐데. 이건 뭐지? 크레 모아 띡 그럼 빵! 막 이러고 있을 텐데. 나 같은 애는 이제 저는 이제 내년이 마지막 예비군이고요. 그러니까 예비군은 0년 차부터 데려가. 신선한 애들 먼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년인데 동원됐다? 너네랑 같이 있을 걸 아마? 너네랑 같이 소총 들고 여기 벽제동 가갖고 이러고 있을 거야 아마. 너네도 징집돼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대한민국 소멸 일보 직전인 거야. 적어도 서울 수도권은. 내가 징집됐다는 거야. 예비군 8년 차인데. 근데 선생님은 이 정도 연투의 크기에 선생님은 이 정도 갖고 있는 나라가 뭐래? 이 정도 영토와 이 정도 인구의 크기, 이 정도 인구 정도에 어. 선생님은 50만 명이나 갖고 있는 나라가 왜냐면 북한은 상비군이 120만이에요. 그래서 육군의 숫자가 왜냐면 결국 깃발 꽂고 점령하는 거 누가 하는 거냐면 육군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육군에다 몰빵하는 이유가 북한 때문이거든. 우리 막 기갑이랑 막 포, 그 K9이라고 해서 자주포 이런 거 있잖아. 진짜 겁나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그러니까 포 이런 건 전 세계적이야. 미국이랑 삐까뜨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막 엄청난 수준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다 왜 몰빵을 했냐면 다 저 새끼들 때문이야. 쟤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북진을 했다 쳐. 어쨌든 북진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 상비군 쟤네가 120만이어서 우리가 상비군 숫자를 못 줄이는 것도 이유가 있어. 그리고 지금 현대화가 되면서 상비군이 줄어드는 것도 맞아. 근데 우리는 급격하게 줄일 수가 없는 게 어쨌든 기술적으로 우리는 휴전도 아니고 정전도 아닌 전쟁 중이거든요. 쟤네가 정전협정 폐기했어. 그러니까 애초에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 그리고 9월 8일에
뭐라고? 그냥 갑자기 밀고 내려와도 국제 불상하면 안 되겠다. 아,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쟁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국제법 위반이야. 어? 이미 전쟁 중이면 아니, 애초에 전쟁이란 건 선전포고가 있어야 되고, 선전포고에 대한 명분이 없으면 국제사회의 인정과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저 좆된 거야. 러시아 봐봐, 지금 다 끊었잖아. 러시아에서 전쟁과 과담된 사람은 아무 데도 못 가, 지금. 다 출국 금지됐어.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명분이 없으면. 그리고 전쟁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저기 9월 8일에 얘네가 법 하나를 통과시켰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휘 국가로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선제 타격이라는 말이 법에 들어갔어, 걔네. 북한의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핵을 통해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게 법전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걔네는 이제 합당한 절차, 북한 내에서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핵미사일 공격을 선제적으로 날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물론 당연히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다라는 건 이건 그냥 세계가 그냥 미친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일단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 그때.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핵미사일이 당연히 한국에 떨어질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군대에 가야 된다. 그리고 빠지는 건 쉽지 않을 거다. 10년 같은 다음에 한 2개월이 더 쓰지 않을까요? 나는 근데 진짜 비추인 게 군대는 늦게 가면 너만 손해야. BTS 봐. 차라리 빨리 갔다 와서 지금 했어 봐. 저렇게 욕 먹겠어? 남자애들한테 지지 다 잃고. 그리고 어차피 쟤네 지금 끌려가 내가 봤을 때. 지금 왜냐면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이었나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병역생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AI 못 박았거든? 그러니까 쟤네 이제 가야 돼. 저기, 나랑 동갑이야, 쟤네. 그러니까 그리고 쟤네는 특혜를 이미 한 번 줬어. 원래 만 29세인가까지 가야 되는데 만 30세로 밀어줬거든, 쟤네. 그러니까 이제 쟤네 가야 돼. 이제 내가 이제 만 30이거든, 좀 있으면. 진인가 걔가 나랑 동갑일 거야. 이제 걔부터 시작해서 다 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BTS가 갑자기 밴드 활동 중단한 이유가 갑자기가 아니죠. 이제 진짜 가야 되는 거 대비해서 이제 솔로로 다 돌린 거고. 지금 BTS도 간다 만다 하는 마당에 손흥민급으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오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예체능에서는 그거밖에 길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연기만 길이 없어. 그렇잖아. 칸 영화제 가갖고 니네가 황금 종려상 따온다고. 그리고 20대 감독이 황금 종려상을 받을 수가 있나 근데? 적어도 한 봉준호 나이 정도는 돼야 짬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 진찰자의 환자에 대한 첫인상이 다른 의료인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했냐가 지금 그 뒤에 거를 쭉 영향을 끼쳐서 환자 부상이 어떤 건지 분류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 환자의 진료 수준 내지는 양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지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씩이죠. 맨 위에는 저기가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요거는 솔직히 제일 유력한 건 어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출제하겠다라고 하면은 중심 내용은 주제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술형보다는 어려운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서술형으로 출제하기엔 또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어서 이거는 서술형보다 객관식 위주로 조금 보시면 되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기준점 편향의 특징이 이 지문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중심 내용, 어휘, 그 다음에 빈칸 정도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6번 지문까지 끝내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는 7번부터 한 10번, 11번까지는 좀 나가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워크북이랑 그 뒤에 거 전략 노트랑 이거 다 줄게요. 그러니까 숙제는 단어 어떻게 할까? 1부터 14 한 번에 다 볼까? 할 수 있겠어? 아니, 토요일에 와가지고 어. 아, 우리 토요일에 오는구나. 맞다. 아, 그러면은 이거 문제집은 워크북은 토요일에 줄게요. 알겠죠? 토요일에 워크북 좀 풀게. 그럼 이렇게 하자. 토요일에 1부터 7, 월요일에 8부터 14.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고생 많았습니다. 월요일에 8부터 14를 외우기는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1부터 7도 보기는 할게요. 간편하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